네, 인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네, 오늘 인투TV 진행을 맡게 된 저는 이종선 기자 이렇게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. 제 옆에는 김현철 기자님 나와주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. 자, 오늘은 인천의 공공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. 일단 좀 앞으로도 공공의료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특히 최근에 그 인천의 제2의료원 건립과 관련된 그 용역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. 네네. 네, 근데 이제 용역 조사 결과로는 이제 인천의 남쪽에 이제 연수 남동구 쪽에 이제 제2의료원을 건립하는 게 타당하다. 예, 이런 것을 골자로 하는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, 자, 일단은 김현철 기자님께서 이 용역이 왜 진행된 것이며, 그리고 이제 제2의료원이 이제 공공의료적인 측면에서 인천에 왜 필요한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? 네, 지금 현재 제1인천의료원은 저 동구에 있습니다. 동구. 네. 근데 이제 접근성도 좀 불편하기도 하고, 사실 인천시가 공공의료와 관련해서는 좀 부족한 지표들이 많습니다. 그럼 예를 들면 치료 가능 사망률이라는 지표가 있어요. 그러니까 네. 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사망하는 뭐 이런 치료 가능 사망률이 우리나라 평균의 46% 정도 됩니다. 네. 근데 인천은 48%, 49% 정도로 한 2에서 3% 정도 높은 거죠. 네. 근데 이제 서울이나 경기도에 비해서도 특히 서울은 한 40%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. 그런 거에 비교하면 인천의 공공의료가 좀 취약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네. 이런 요구들이 이제 그 시민들에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인천시에서도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용역을 진행했습니다. 이 제2인천의료원 네. 건립이 타당한지에 대한 용역을 진행을 했고 실제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제2의료원은 반드시 필요하다. 네. 그럼 이거 어디다 지어야 되느냐? 라고 했을 땐 총 4개의 권역으로 나눴습니다. 그러니까 중부권이라고 하면 중구, 동구, 미추홀, 롱진 뭐 이렇게 나눴고 남부, 연수, 남동, 북부, 동북권의 부평, 계양, 그리고 서부권의 서구, 강화 뭐 이렇게 나눴는데 이 4개 권역 중에 아까 이종석 기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수와 남동구에 짓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. 뭐 물론 모든 지역에 필요하지만 이 앞으로 늘어날 인구수 네. 그리고 뭐 사실 공공의료가 좀 필요한 계층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좀 취약계층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노인 인구수 그리고 그 지역의 종합병원의 병상수 그리고 앞으로 늘어날 요구되는 병상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이제 고려를 했을 때 남부권이 가장 타당하다 이런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간단히만 봐도 이제 인천의 공공의료 지표를 봤을 때 이제 쓰신 기사를 봤는데 1인당 병상수나 이런 것들이 좀 열악하더라고요. 네, 열악합니다. 네, 그런 걸 봤을 때도 좀 제2의료원 건립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러면은 제2의료원을 건립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단계를 밟아가야 되고 이제 무엇들이 필요한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일단은 뭐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? 네.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 것 같고요. 사업 비용은 인천시에서는 한 4천억 정도로 추산을 했습니다. 뭐 부지 매입비, 그리고 뭐 건물 건립비, 뭐 어떤 시설들을 좀 구축하는데 한 4,100억 정도. 근데 네. 어쨌든 500병상 정도가 목표거든요. 500병상을 목표로 하면 그 정도의 어떤 그 사업 비용이 필요할 거라고 봤고,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타당성 조사, 뭐 실시 설계, 무슨 여러 가지 단계가 남아 있지만, 뭐 그런 단계를 좀 밟아야 돼서 한 2024년, 2025년쯤에 좀 건립이 되지 않을까, 뭐 이렇게 지금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. 빠르면 그런 네, 거죠? 네. 일단, 뭐,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뭐 지자체에서 또는 정부에서 이제, 필요하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건데, 네. 그러면 이제 이 제2의료원 건립이 이제 어떻게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뭐 인천시나 정부의 이제 정부가 바라보는 공공의료의 시선이 들어가는 거일 것 같아요. 네, 네, 네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그러니까 지지난해죠. 지지난해에 이 공공의료와 관련한 어떤 정책을 좀 발표를 했어요. 발표를 했는데 뭐 제가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권역 책임 의료기관을 좀 두고요. 권역이라고 하면 광역이죠. 그러니까 네. 인천 전체를 좀 책임질 수 있는 어떤 큰 의료기관을 두고 그 바로 밑에 지역 책임 의료기관을 줍니다. 그리고 그 아래에 기초
책임 의료기관을 둡니다. 그러니까 기초 책임 의료기관은 소위 이제 독자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건 보건소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. 그러니까 간단한 병은 그런 기초에서 치료를 하고 그거보다 조금 안 되면 지역 거점 책임 의료기관에서 좀 손을 보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권역으로 좀 넘어간다.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권역 책임 의료기관은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암 뭐 이런 것들을 좀 네. 치료를 하고요. 지역 책임 의료기관에서는 뭐냐면 시급을 다투는 병들이 있습니다. 예. 예를 들면은 이 아이를 낳을 때 좀 위험하다 하더라고요. 뭐 그런 그죠, 것들 그죠. 또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심뇌혈관인데요. 그러니까 뭐냐면 심장이나 이 뇌 이게 쉽게 얘기해서 뭐 동맥경화나 뭐 갑자기 심장이 멈추는 뭐 이런 사고들이 있지 않습니까? 네. 이런 사고들을 긴급하게 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걸 이렇게 좀 둬서 좀 이 각자의 어떤 이 책임과 어디 전문성을 좀 분할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공공의료 발전 종합 대책에 포함되어 있는데 네. 인천에는 이 권역 책임 의료기관이 없습니다. 제1의료원도 예. 현재 인천의료원도 네. 아, 그러니까 그런가요? 그 권역 책임 의료기관은 이제 인천과 울산만 없는데요. 아, 이유는 예, 예. 국립대 병원이 없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국립대학병원을 권역 책임 의료기관으로 아, 두고 예. 각 지역 의료원들 있지 않습니까? 예, 예. 각 지역 의료원들을 지역 책임 거점 의료기관으로 좀 두겠다. 네. 뭐 이런 계획인데 인천의료원, 제1인천의료원도 몇 가지 시설이 좀 부족해서 현재 지역 거점 책임 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못 되고 있습니다. 그 예를 들면 이제 인천에 대학병원들이 있긴 하죠. 뭐 예. 인하대병원이라든지 길병원 있죠. 길병원 있고 이러긴 한데 이제 국립대학병원은 없는 실정이고 네, 네. 예, 그런 상황인데 그 제2의료원을 저희가 이제 유치를 한다면 네. 제1의료원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지 이건 네. 기존에 그러면은 뭐 역할을 유지하는 건가요? 아니면은 더 뭐 다른 방식으로 활용을 하는 건가요? 사실 저는 제1의료원도 어떤 역할을 좀 확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네. 확대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병상 수도 좀 늘려야 되고요. 예. 지금 이제 한 300 정도 병상이 있는데 500병상까지 좀 늘려서 종합병원급으로 이제 좀 늘려야 된다. 뭐 이런 좀 생각이고 실제로 지역에서 요구도 그렇고요. 실제로 인천시에서는 내년 예산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. 인천의료원에. 네. 그래서 인천의료원에 이제 좀 돈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 인천의료원도 어떤 수익을 좀 창출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래서 좀 돈이 될 수 있는 어떤 호스피스 병동 네. 이런 거를 좀 운영할 계획이고요. 인천의료원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책임 거점 의료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응급실을 좀 갖고 있어야 되고요. 응급실은 지금 당연히 운영 중이고 심내혈관 센터를 좀 구축을 해야 됩니다. 심내혈관 센터를 구축을 해야 해서 인천시에서는 이 예산을 또 반영을 했고요. 국비도 받아왔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심내혈관 센터도 좀 구축을 해서 지역 책임 거점 의료기관으로 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. 그리고 제2 인천의료원도 만들어진다면 전 이 시설이 당연히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. 그래서 이 중부 권역에서는 제1 인천의료원이 어떤 이 지역 책임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만약에 남부가 뭐 좀 타당하다고 나왔으니까요. 뭐 경제성에서나 뭐 여러 가지로 남부에서도 남부의 어떤 지역 책임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좀 할 수 있게 어떤 이런 좀 역할과 어떤 이런 좀 전문성이 좀 주어져야 되지 않나. 네, 이렇게 좀 생각을 그러니까 합니다. 인천의료원도 더욱 이제 기능을 확대하고 네. 그것과 더불어서 또 제2의료원도 네. 유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데 네, 네. 알겠습니다.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뭐 수익 창출도 네, 네, 이제 뭐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. 네네.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의료원이 네. 뭐 종합병원 수준으로서 이렇게 지위를 얻어야 되고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일반 대학병원들이라든가 종합병원들은 다 예를 들면은 장례식장 같은 거를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네네네. 근데 의료원 같은 경우는 그게 좀 부족하죠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네. 사실 공공의료 이런 공공병원을 네. 생각했을 때는 수익성이 안 되는 거, 뭐 가난한 사람을 위한 의료, 근데 민간이 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의료 이렇게 좀 치부가 되는데 그러니까요. 그렇지 않거든요. 오히려 시민에게 긴급하게 다가갈 수 있고 시민이 좀 더 친숙하게 이용할 수 있고 시민이 좀 더 물론 공공이니까 좀 낮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병원인 건 맞는데 어쨌든 수익은 좀 내야 됩니다. 네. 그래서 근데 사실 병원이 수익을 가장 많이 내는 곳이 장례식장이거든요. 장례식장인데 장례식 치르는데 이게 돈이 또 만만치가 않잖아요. 만만치 않죠. 네. 만만치 않고 뭐 실제로 그래서
이제 이 인천의료원도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규모가 좀 작습니다. 그래서 이걸 좀 키워줘야 되는 거 아니냐. 어쨌든 실제로 이거는 이번 시의 어떤 예산과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의원이 지적한 사안인데, 아니 인천의료원도 수익을 낼 수 있게 해주고 네.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이 수익을 못 내면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해야지. 그죠.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어떻게 수익을 못 내냐라고만 지적을 하면 이거는 앞뒤가 안 맞다, 이런 지적도 나왔고요. 그래서 그러니까 의료 관점에서 봤을 때 너무 좀 이제 공공의료 관점에서 봤을 때 이윤만 추구하는 건 당연히 문제가 되지만 그렇죠. 지속 가능하게 뭐 수익 창출을 하는 그렇습니다. 구조는 필요한 거 아닙니까? 네. 근데 그럼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? 뭐 저도 좀 안타까운데요. 이제 사실 그래서 인천의료원도 제2장례식장이나 이런 네. 거를 좀 운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. 사실 동구에 장례식장이 있다 보니까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접근하기가 쉽지도 않고요. 그래서 네. 저 북부 권역이든 아니면 아까 말씀 남부 권역이든 어떤 추가적인 장례식장이 좀 필요하다, 이런 목소리는 분명히 있는데, 이거를 인천의료원이 운영하면 사실 시민들도 좋지 않겠습니까? 낮은 비용에 좀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. 네.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뭐 시기 질투하는 뭐 그런 시각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, 예를 들면은 뭐 그래도 이제 지역 거점에 종합병원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뭐 대학병원들이 그럴 수가 있다고 보시나요?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? 네. 네. 지금 네 중요한 발언 해주셨고요. 네, 알겠습니다. 일단 뭐라 그럴까, 좀 공공의료로서 뭐 예. 책임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건데, 네. 근데 무엇 때문에 이게 좀 이게 인천의 공공의료가 열악한가, 네. 뭐 어떤 구조가 있는 것인지 좀 이제 잘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. 네네. 네, 뭐 더 못하신 말씀? 없습니다. 네. 저는 인천의료원에 좀 더 많은 투자, 그리고 제2인천의 조속한 건립을 좀 위해서 열심히 또 현장에서 좀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김현철 기자님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많은 인천 시민분들이 저렴하고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인투TV 저는 이종선 기자였고요. 네, 저 김현철 기자였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